안녕하세요, 모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붕어 찌낚시 기초적인 메커니즘의 이해라는 주제로 무려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혹시 그 강의를 진지하게 전부 보신 분이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에 이어가지고 제가 월척 사이트에서 한 15년 정도 활동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요. 설명을 들을 사람이 탄탄한 기초 지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설명이 주는 저 또한 방대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어서 강의로 공유해 드리겠다고 약속만 하고 미뤘던 주제 중이에요. 무난한 찌맞춤은 어떤 것인가요? 그거하고 분납봉돌은 몇 그램으로 해야 하나요? 이 두 가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지정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질문은 참 쉬워요. 근데 알면 할수록 단답형이 아니고 답이 수만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기가 힘들죠. 오늘 강의 자료 중에 낚시인들이 낚시용 온줄로 주로 쓰는 그 세미 플로팅 타입 온줄, 나일론 온줄하고 일반적인 나일론 온줄, 사람들이 보통 이거 그냥 나일론 온줄 모노줄이라고 막 부르죠. 그리고 카본 온줄, 이렇게 세 가지 온줄 타입으로 각각 1호부터 5호줄까지 각각 전부 다 산출해 놓고, 낚싯대 길이도 20칸부터 80칸까지 전부 다 나눠가지고 모든 구성으로 계산해 둔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놓은 자료를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지금 준비해 놨거든요. 사실 그 지난 1시간 20분짜리 강의도 오늘 강의를 위해서 기초이론 강의를 선행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강의가 아무리 봐도 너무 이해가 가지 않으시면 지난 강의를 찾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풍월, 카더라, 네이피셜 같은 말로 양념이 된 뜬구름 잡는 낚시가 아니라 진짜 정확한 낚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은 제가 만든 이 강의를 진지하게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것도 많은 낚시인들께서 보다 좋은 낚시를 하시길 바라고, 낚시용 장비나 소품을 구입할 때도 내가 추구하는 낚시 스타일에 딱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구입하시고, 불필요한 금전적, 정신적, 시간적 낭비를 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월척 사이트에서 지식 게시판에서 제가 이래저래 소스를 달아드리고 답변을 달아드린 것도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꾸준히 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의 강의와 오늘 강의 내용하고 그 안에 첨부해드린 자료들만 슬기롭게 잘 참고하셔도 아마도 낚시하면서 머리 아플 일 크게 없으실 것이고, 엉뚱한 카드라에 기가 솔깃하신 일도 크게 적어지리라 생각이 봅니다.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자료인데요.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중요했던 부분 복습만 한번 하고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3위칸 때 카본 5온줄 찌부력 3g짜리 채비가 돼 있는 구성을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찌 실부력이 3g이니까 이 찌가 이 초리실에 엮어진 온줄부터 해가지고 여기 바늘 봉돌까지 전부 다 찌가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찌 위에 있는 온줄은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으려고 전체적으로 쫙 쳐져 있고, 이 찌 위에 있는 온줄의 무게는
절반은 낚싯대가 부담하고 절반은 찌가 부담하고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찌 아래에 들어가 있는 원줄부터 봉돌 각종 고무류 핀돌에 그러니까 전부 다 포함한 것이 무게값으로 작용해 가지고 찌 실부력값 1000g하고 이 찌 위에 있는 원줄 무게의 2분의 1 값이 이 찌 실부력값 3g을 상쇄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찌 실부력 C 값은 찌 위에 있는 원줄의 2분의 1 무게 거기고, 이 B는 찌 아래에 있는 모든 채비들의 수중 무게죠. 그냥 공기중 무게가 아니라 수중 무게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수심이 찌가 한 40cm 되고 수심이 한 80cm 정도 되는데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 위에 있는 원줄이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찌 위에 있을 때 이 2분의 1 값으로 작용하던 무게값이 찌 아래로 내려가면은 100% 무게로 바뀌면서 찌맞춤 값이 점점 무거워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고수 깊은 수심을 공략하면은 채비가 무거워진다는 말을 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수압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수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수압은 모든 방향에서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점에서 모든 수압의 합력은 0으로 돼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압은 채비 무게에 관여를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그림의 수심이 1.2m잖아요. 수압 계산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지금 봉돌에 내와 있는 밑에 수압이 걸려있는 게 1.2톤이에요. 계산을 해보면요. 아니, 이 평방미터당 걸쳐지는 수압의 무게가 1.2톤이나 됩니다. 여기 바닥 면적 평방미터당 1제곱미터당 1.2톤이니까 만약에 봉돌이 크기 감안해가지고 1제곱센치당 얼마의 수압이 걸리는가 또 계산해보면 1평방미터가 1.2톤이었으니까 1제곱센치당은 120g이나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 밑에 있는 봉돌이 1제곱센치 정도 된다면은 그 봉돌에 걸리는 수압이 120g이나 돼요. 우리 기껏해야 3g, 4g, 5g짜리 채비를 쓰는데 만약에 채비에 그 수압이 작용하게 된다면은 말도 안 되는 찌맞춤 같은 거, 그동안 생각했던 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합산되게 되죠. 120g이나 되니까. 수심이 1.2m밖에 안 되는데도 120g이나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수심이 1m, 2m, 3m, 4m, 5m 올라가면 그 메타당 이제 평방미터로 따지면 수심 1m당 1톤씩 계속 증가하거든요. 만약에 10m하면 10톤이나 작용해요. 그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 채비의 무게값이 올라간다는 이유로 수압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수압의 개념은 일정 좌표의 점에서 동서남북 위아래 모든 방면에서 똑같은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점 자체에서 모든 수압의 합력은 0으로 소실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수압은 채비의 무게값의 증가나 찌맞춤값에 오르내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압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채비에서. 갑자기 수압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수심이 깊어지면 이 찌 위에 있던 원줄이 점점 이 찌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면 찌 위에 있던 원줄이 원래는
수중 무게 중 2분의 1 값을 찌가 책임졌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던 찌 온줄이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100%로 작용하게 되니까 이 온줄 찌 위에 있던 온줄의 2분의 1 무게만큼 계속 찌 맞춤값이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채비가 점점 무거워지거든요. 공략 수심이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찌를 계속 올리다 보면 낚싯대 끝에 있는 데까지 찌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공략할 때도 있겠죠. 낚시하다 보면 이런 급심지대도 있어요. 특히 대물 찾아가지고 대물만 공략으로 다니신 분들은 사람들이 낚시를 기피하는 조주지나 막 수계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이런 데를 공략해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보통 낚시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낚시한다면 여기서 4자, 5자가 쏟아진다고 해도 이런 데서는 낚시 안 하려고 그러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은 만약에 찌맞춤을 1m에서 했는데 지금 3위칸이니까 지금 원줄 총 길이가 5.26m 지금 제가 임의로 정해갖고 해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원줄 무게가 여기 1m에 수심 맞췄던 거에 비해서 4m 정도가 늘어나면서 찌맞춤 무게값이 딱 이만큼 늘어났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카본 5호줄 사용했을 때는 0.2g 정도가 올라가 버렸고 나일론 5호 사용했을 때는 0.03511g 정도가 무거워지고 세미 플로팅 타입 나일론 5호 사용하면은 0.075 이렇게 늘어난 무게값이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세미 플로팅 타입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물에 뜨는 플로팅 타입을 쓰게 된 경우는 공략 수심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찌맞춤 값이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플로팅 타입은 원래 물에 뜨는 낚싯줄로 만들어 놔가지고 물보다 더 가벼운 소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략 수심이 깊어질수록 찌맞춤 값이 적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그림은 지금 3위칸 대에다가 찌가 40cm니까 수심 1m를 기준으로 해갖고 찌맞춤을 해가지고 물속에다 던져놓은 상황이거든요. 방금 그 그림을 도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계산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면 낚싯대 칸수 3위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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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고 원줄 종류 카본 나일론 카본은 밀도가 1.8이죠. 그리고 나일론은 밀도 1.14 세미 플로팅 타입 나일론은 밀도 1.07로 지정해 가지고 5호줄에 수중 단위 중량 그러니까 미터당 몇 g씩 나가는가 물속에서요. 공기 중이 아니라 물속에서 몇 g씩 나가는가 계산된 무게값인데요. 카본은 밀도가 높아 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나일론보다 거의 4배 이상이 무겁죠. 그리고 여기 나일론 밀도 1.14짜리 나일론은 세미 플로팅 타입으로 더 가볍게 만들어진 나일론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딱 절반이죠. 수치상으로는. 이 원줄의 수중 단위 중량 그러니까 메타당 몇 g씩 나가는가 계산되어 있는 표는 지난 강의 시간에 보여드리고 배포도 같이 해드렸는데요.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나일론 공기중 단위 중량이나 나일론 줄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거 있고 카본 줄 계산해 놓은 거 있고 세미 플로팅 타입 계산해 놓은 거 있고 플로팅 타입 계산해 놓은 거 있고 낚싯줄 호수는 0.45부터 12호까지 쫙 계산해 놓은 표거든요. 이게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거 열람해 보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고 보시면 지금 1m 기준으로 찌맞춤을 해가지고 던져놓은 상황에서 카본 5 원줄을 사용했을 때 찌에 주는 부담값이 카본 5호줄은 0.2g 정도 돼요. 그리고 나일론 5호줄은 0.035g 세미 플로팅 타입은 0.017호 굉장히 가볍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찌 아래로 내려간 원줄의 그 차선지는 각도가
카본 줄 쓴 거는 86.98도 나오고, 나일론 줄은 89.49도 나오고, 세미 플로팅 타입은 89.75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쳐져 내려가는 양도 틀리죠. 지금 빨간색이 카본이고, 그 연두색이 나일론이고, 그 나일론 위에 있는 오렌지색이 세미 플로팅 타입 낚싯줄이고, 여기 위에 있는 점선은 그냥 아무 무게도 없을 때 그거는 일직선이거든요. A도 90도 기준으로 내려가 있는 모양이고, 이전 강의 시간에도 열심히 중요하다고 강의 설명을 해드린 부분인데, 지금 1m 수심 기준으로 찜맞춤을 한 다음에,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면 낚싯대 앞에 이렇게 그린 톤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지금 떼짱이라고 그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떼짱 위에 온줄이 이렇게 얹혀져 버리면, 그 찌 맞춤 했을 때 이렇게 축 쳐져 가지고 찌의 무게값으로 작용했던 찌 맞춤 값이 사라져 버리니까 채비가 가벼워져 가지고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떠오르게 되면 밑에 분봉돌로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갖고 바늘도 바닥에 떠 있거나 아니면 바늘을 못 드는 상황이 되면 바늘만 바닥을 짚고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찌맞춤 값이 의미 없이 바뀌어 버려요. 이런 걸 지금 뜨지 않게 잡아주려면은 여 위에 있는 온줄이 최대 길이가 가지고 있던 무게값이 최대 얼마인지를 알게 되면은 여기에 본래 찌맞춤 할 때 무게값으로 작용하는 무게값을 그보다 더 크게 해놓으면 이렇게 채비가 떠오르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다 보면 찌맞춤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가장 이상적인가 하는 것은 이 낚싯대 채비되어 있는 낚싯줄의 길이하고 온줄의 종류하고 호수가 얼마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카본일 땐 0.2g이지만 나일론 줄은 0.035g 밖에 안 되잖아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지금 이전 강의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온줄들이 제대로 가라앉지 못해가지고 채비가 이렇게 가벼워져서 떠올라 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떼짱이나 마른밭을 넘겨치는 경우 당연하겠죠. 부들, 줄풀, 연박 같은 것을 수초 제거기로 수면 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만 잘라내고 낚시하게 되면 이 물속에는 그 줄기들이 그대로 살아있겠죠. 그러다 보면 그 줄기에 온줄이 걸쳐지면 무게값을 작용을 못하니까 또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수중에 눈에 안 보이는 물속 수초 있죠. 말즘이나 검정말 같은 것들 군데군데 막 서 있으면 온줄이 아까처럼 이렇게 이쁘게 아치를 그려가면서 쫙 가라앉아 있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또 가벼워지는 값이 있겠죠. 눈에 안 보여도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그 채비를 가볍게 해버리는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색이 짙어가지고 물속에 수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수중에 또 갈수기 때 자랐던 육초밭이 고스란히 다 안 썩고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을 갈수기 때 물 쫙 빠졌을 때 육초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물이 차가지고 물 밖에서는 육초들이 안 보이지만 물 속에서는 육초들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온줄이 또 제대로 안 가라앉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수심이 너무 얕은 경우, 만약에 이 찌보다 살짝 더 깊은 경우가 돼버리면 바닥에 이 라인에 있겠죠. 이렇게 쭉 쳐지다 보면은 그 쳐진 온줄이 땅바닥에 그냥 다 누워버려요. 누워버리면 또 무게값을 작용 못해갖고 또 가벼워져서 찌가 또 떠오르겠죠. 그것도 아셔야 되고, 수중에 막 바위나 고사목, 수몰나무 같은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평상시에 사용하던 채비 그 상태에서 온줄 줄감개를 감아버리고
얼음 낚시 해버리거나 뽕치기 낚시 하는 경우에도 원줄 무게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채비가 당연히 가벼워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봉돌이 떠오른 채로 낚시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도면에는 지금 장애물로 인해 찌맞춤 값이 가벼워지는 최대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 최대값이라면은 이 찌 바로 앞에까지 장애물이 있어 가지고 원줄이 싹 얹혀져 버리는 경우를 최대값이라고 계산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줄 총 길이가 얼마인가 계산해 가지고 아까 그 메타당 수중 무게 값이 있으니까 거기다 곱해 가지고 2분의 1을 나누면 가벼워진 최대값을 알 수 있겠죠. 그걸 계산해 놓은 값들이 이것이거든요. 만약에 0.2g이 가벼워졌으면, 채비가 이렇게 0.2g이 가벼워졌으니까 채비를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0.2g보다 더 무거운 찌맞춤을 해놔야겠죠, 미리. 이게 지금 찌맞춤 유형별로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던 그림인데요. 부력값은 채비의 부피와 호환됩니다라고 큰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찌낚시꾼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고 있어야 된대요.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가하 내용 같은 경우 봤을 때 지금 수면에 한목에 0점 맞춘 다음에 여기서 30mm 더 올렸으니까 한목을 더 올려놓고 낚시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부력값은 물에서 담가져 있는 부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잃어버린 부력값이거든요. 그만큼 채비가 찌가 무거워지는 느낌으로 밑으로 누르겠죠. 그러다 보면 이 3cm에 해당하는 찌톱의 부피가 그 무게값이거든요. 그 계산해 보면은 이런 경우에 0.019g이에요. 밑으로 눌러주는 무게가. 이것도 케미꼬지 밑둥에서 이제 한 마디 내놓고 있으니까 이것도 비슷하겠죠, 둘 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케미꼬지 상단에 맞춘 다음에 이렇게 한목 내놨는데, 이 방금 채비의 부피와 호환된다고 돼 있죠. 이거 보면 케미꼬지 같은 경우는 굵기가 있어야 부피가 상당히 있어요. 이걸 계산해 보면 0.119g이라고 지금 대략 뽑아놨는데, 이 앞에 거보다 한 거의 몇 배 차이 나죠? 0.02. 5배 이상 더 무겁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야간 케미 상단에 수면 0점 맞추고 케미꼬지 밑둥을 내놓고 이렇게 낚시하는 경우는 0.228g 나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간 케미 상단에 0점 맞춘 다음에 케미꼬지 밑둥 낮추게 되면 채비 눌러주는 무게값이 0.636g이니까 상당히 무게가 많죠. 그리고 이 바의 경우는 더 큰 주간 케미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거의 1g이 가깝거든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그 채비에서 그 카본 5줄 채비했을 때, 3위칸에다가 카본 5줄 채비했을 때 최대로 가벼워지는 값이 0.2g 정도 됐죠. 그 0.2g을 눌러주는데 최선의 찌맞춤은 지금 이 라방법 눌러주는 0.28g을 눌러줄 수 있으니까 이 라방법이 딱 좋은 찌맞춤법이죠. 오늘 강의 중에 1주제가 뭐였죠? 무난한 찌맞춤 어떤 것인가요? 였죠. 지금 봤을 때 3위칸 때 카본 5줄 세팅해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포인트 상황에 수초가 완전 찌들은 매우 지저분한 포인트든, 이런 기본적으로 장애물로 인해서 채비가 가벼워지는 상황이 일시에 모든 포함되는 것 전부 다 신경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뭐 와셔나 링 추가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그냥 포인트 가자마자 그냥 미끼 달라고 던져가지고 낚시만 해도 되는 상황이 만들려면은 카본 3위칸 때이면서 카본 5원줄로 세팅해 있는 경우에는 찌맞춤을
라 방식으로 이거 야간 케미 상단에 맞춰가지고 케미꽂이 밑둥까지 내놓고 낚시하는 방법으로 낚시하는 것이 최적의 찌맞춤입니다. 이 무난한 찌맞춤이라는 얘기겠죠. 라가 답이에요. 만약에 더 안정적으로 가기 싶다면 마 방법으로 가야 더 무겁게 해주면 되겠죠. 또 나는 라 방법으로 곧주고도 하기 싫어. 그런 경우에는 가 방법으로 찌맞춤 해놓고 낚시하면서 만약에 수초밭이나 장애물이 있는 지대를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낚시하게 되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아 채비가 몇 그램 정도 가벼워졌겠구나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현장에서 싹 계산해갖고 아 0.1g, 0.5g, 0.05g 정도 더 가벼워졌겠네 하면서 그게 딱 해당되는 만큼만 더 올려주고 낚시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진짜 베테랑이 돼가지고 이런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통밥으로 굴려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뽑아서 그렇게 응용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초심자고 이래저래 머리 쓰기 싫고 그런다면 라가 답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채비 컨셉에 따라서 이 라 방법에 해당하는 거나 다 방법에 해당하는 것 이상으로 무겁게 눌러주는 찌맞춤 방법을 못하는 채비들도 있거든요. 보통 막 보면 고기 잘 잡는다는 채비들 보면 일목 케미꽂이 밑둥에 0점 맞추고 한목 내놓고 낚시해라 아니면 한목에 맞추고 두목 내놓고 해라 세목에 맞추고 네목에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채비 그대로 갖고 가지고 수초밭이나 장애물 엄청 많은 데서 낚시하게 되면은 가방법으로 찌맞춤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아 내 채비가 얼마 정도 가벼워졌구나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무게값을 정확히 추가해 주면 좋겠지만은 그걸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면 그 채비 메커니즘이 완전히 깨진 상태로 낚시하게 되는 공산이 매우 크거든요. 그 대표적인 애들이 그 봉돌이 수중에 떠 있는 채비나 옥내림도 봉돌이 수중에 떠 있죠. 걔들은 바늘 무게로 의지해 가지고 채비를 구현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애들한테 카본 원줄로 세팅해 가지고 장애물 엄청 많은데 낚시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 갖고 저 같은 사람도 계산을 장담을 못해. 왜냐면은 물 밖에 있는 장애물이야 계산이 되지만은 물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저수심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그 봉돌 떠 있고 바늘만 바닥에 짚고 있는 채비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낚시하는데 수초밭이어가지고 채비가 가벼워질 것 같은데 와셔를 몇 그램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그 채비를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대충 0.1g짜리 0.2g짜리 더 추가해갖고 달아요. 아니면 핑크립 하나 더 달아갖고 낚시해보세요. 그러게 무턱대고 그런 식으로 코치를 해주겠지만은 만약에 그 추가로 무게값을 추가로 무게값을 가해준 것이 너무 무거워버리면 위에 떠 있어야 될 범봉돌이 바닥으로 내려앉아버려요. 빤히 그렇겠죠? 근데 내가 추구하는 방식은 범봉돌이 떠 있으면서 바닥에 있는 바늘도 바닥에서 떠오르지 않는 범주에서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산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죠. 저도 낚시할 때 뭐 신경 쓰기 싫고 고기나 잘 잡고 찌맛이나 손맛이나 보면 되지 이렇게까지 계산하게 된 이유도 고기를 좀 더 잘 잡고 싶은 마음에 채비를 연구하다 보니까 뭐 낚싯줄 무게, 수중 무게값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한 방식까지 연구하게 됐던 이유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이 중간에 3000% 샜는데요. 원래 온 강의 주제로 넘어가 보면 원줄 종류별로 이런 식으로 무게값이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최대로 가벼워지거나 최대로 무거워지는 무게값 자체도 크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섬세한 낚시를 구사하고 싶은 분들은 카본 낚싯줄은 밀도 비중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포인트 형상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무게값이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는 그 편차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섬세한 낚시하고는 안 맞다. 맨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보시면 이거 이제 이 표를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3위칸 때 총 세팅한 온줄 길이가 5.26이고 수심이 1m일 때 이 위에 있는 온줄 길이가 4.66, 수심 1m일 때 찌 아래에 있는 온줄 길이 0.6g, 찌 위에 있는 온줄의 수중무게 총량은 이 4.66에다가 카본의 5호줄의 수중 단위 중량 메타당 몇 g인가 계산해 놓은 걸 곱하면 이 무게가 나오겠죠. 찌 위에 온줄이 주는 찌 부담감은 아까 2분의 1이라 했으니까 이거 0.2 이거의 2분의 1이 이거죠. 여기는 사용할 찌 부력을 4g으로 제가 지정해 놨는데 이렇게 되고, 채비를 안착시키기 위한 봉돌 무게값은 4g에서 이 위에 있는 온줄 무게값을 빼면 3.7997g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이거 A 대 B의 비율비 따져가지고 채비 안착 각도는 몇 도가 나오겠는가, 이건 상관함수로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각도를 계산해 놓은 거고요. 채비가 가벼워질 수 있는 최대값, 아까 그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최대로 가벼워지는 값 산출했었죠. 아까 그 찌 위에 있던 온줄 무게 4.66m에 해당되는 무게값의 절반 값이죠. 이거겠죠. 이것이 그것이고, 딱 이제 이 주황색 칸까지만 딱 나누고 보면 여기까지가 온봉돌 낚시하는데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뒤로는 분할봉돌을 몇 g짜리 써야겠는가 계산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계산 과정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고요. 지금 카본 5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각 종류 카본 지금 1호부터 5호까지 쓰는 경우에 해가지고 각 칸수별로 싹 계산해 놓은 데이터인데, 카본 5호를 쓰는 경우를 한번 열어서 한번 봐보죠. 지금 방금 이 얘기 때문에 3위칸이죠. 3위칸 사용할 찌의 부력은 지가 임의로 캐스팅하기 괜찮은 내용별로 해가지고 2, 4칸까지는 3g, 2, 6부터 3위는 4g, 3, 4부터 4, 4는 4, 8까지 4.5g, 5칸부터 6칸까지는 이런 식으로 막 70칸, 80칸까지 6g, 7g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넣은 다음에 채비 안착 기대 각도를 한번 봐보니까 아무리 많이 기울러도 85도 정도까지는 기울는 상황으로 되네요. 그래서 지금 봐보시면 짧은 칸 때부터 이제 80칸 때까지 쫙 가다 보면 사용하는 온줄 길이가 점점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온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값도 계속 증가해요. 그러다 보면 낚싯대 칸수가 길어질수록 채비가 가벼워질 수 있는 상황도 값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채비가 가벼워질 수 있는 최대값이 20칸은 지금 0.1g이라 밖에 안 되지만은 위에 보면 40칸은 0.25, 52칸은 0.33, 60칸은 0.38, 80칸 자그마치 0.5g이 넘어버리네요. 우리 그 채비 구할 때 뭐 100분의 1g까지 생각해가지고 채비 구성하고 그러는데, 설마 온줄이 이렇게 무게값을 많이 가질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까 3위칸일 때는 라 방법으로 해가지고 가나다라 라 방법으로 해가지고 채비를 눌러주는 값이 아까 0.228g이었죠. 야간 케미 상단을 수면에 0점 맞춤 해가지고 케미꽂이 밑둥까지 내놓고 낚시하는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5줄을 세팅할 경우에는 지금 임의로 나눠놓은 게 28칸까지는 라 방법으로 찌맞춤을 하고, 지금 항공부터 58칸까지는 마 방법,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주간 케미 최상단을 수면하고 0점을 맞춰가지고 케미꽂이 밑둥까지 내놓고 낚시한다. 그 방식으로 여기까지 커버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0.037g 이렇게 되고, 여기서 60칸 위로는 바 방법으로 해놨는데 어차피 60칸 정도 되면 주간 케미가 작으면 안 보여요, 눈에. 그러다 보면 주간 케미를 좀 더 큰 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차피 주간 캠을 큰 놈을 쓰고 바 방법을 취해 가지고 위에서 눌러주는 값이 0.9 정도 되죠. 이 방법으로 채팅한 거 제가 임의로 이렇게 사용할 찌 부력값도 정해놓고 제비가 떠오르지 않도록 최선 방법의 찌 맞춤 방법도 이렇게 제시를 해놨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무난한 찌 맞춤을 제가 이렇게 지금 타이핑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나는 가볍게 맞추고 현장 가서 채비가 몇 그램 가벼워졌는지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와식값만 추가해서 낚시하겠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최대값 같은 경우를 알고 있는 상황이면, 아, 내가 40칸으로 낚시하는데 지금 원줄의 절반 정도가 수초바 뒤로 올라가 버려 가지고 어느 정도 가벼워졌는지 보려면 이 표에서 0.25 정도 되니까 절반이면 0.13 정도 되지 않겠어요? 0.13보다 더 무거운 와식값을 달아주면 채비가 충분히 가라앉아 갖고 낚시하겠죠. 근데 뜬금없는 0.5g 짜리 달아보면 엄청 무겁게 낚시하는 거예요. 알고 0.2g 짜리를 다는 거고 그냥 0.5g 짜리 하면 웬만한 상황이면 다 채비가 내려앉아 가지고 안정적으로 찌가 움직여 갖고 낚시가 가능하더라 한 거고는 정확성에서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표를 보시고, 지금 여기가 지금 온봉돌까지 해당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이제 북납봉돌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낚싯대 칸수가 늘어날수록 그 변화되는 무게값이 다 달라지니까 찌맞춤 값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은 다 각자 방식을 달리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로 통일하려면 그냥 이 바 방법으로 가장 무겁게 찌맞춤을 하면 되겠죠. 근데 낚시를 웬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낚시를 하길 바라니까 이런 식으로 각 한 수별로 찌맞춤 방법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타이핑을 해놨는데, 지금 5호줄인데 4호줄로 내려가고 3호줄로 내려가고 2호줄로 내려가고 보면 찌맞춤하는 방식이 점점 앞으로 올라가고 있죠. 가벼운 쪽으로. 여기도 지금 2호줄 정도 되니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죠. 아예 반은 없어졌어요. 지금 70칸 위로도 바가 없죠. 1.75 카본 1.5 카본 1.5 정도 되니까 전부 다 아니면 하잖아요. 이렇게 점점 이제 찌맞춤을 카본 5 이제 조호수로 쓰니까 찌맞춤도 가볍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난한 찌맞춤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주로 사용하는 낚싯대 칸수가 몇 칸대입니까? 아니면 사용하시는
원줄이 무슨 종류이고 몇 호줄 쓰십니까? 그것부터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걸 알아야지 이렇게 대강은 머릿속으로 통밥을 굴려가지고, 아, 이 사람은 어떤 찌맞춤 하면은 그래도 현장에 가가지고 실수 없이 그래도 제대로 된 낚시를 하겠구나 하고, 어떤 방법으로 찌맞춤 하십시오, 그렇게 조언을 해드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무조건 찌맞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답을 못 내드려요. 그 아무 생각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으면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그냥 자기가 하는 방식 그대로 가르쳐줘 버리죠. 그거는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입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다 이제 제가 이렇게 각 한 수별로, 각 호수별로, 각 종류별로 싹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갖고 빼놨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분납 채비할 때도 이제 최종적인 분납 봉돌의 공기 중 무게값까지 제가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카본 5호줄 한번 봐볼까요? 오호줄 같은 경우는 3위칸에 카본 5호줄이면 카본 5호줄 쓰면 분납봉투도 1.2g대가 나와야 돼요. 안정적인 낚시를 하려면. 80칸은 거의 2g이 가깝죠. 만약에 이제 카본 1호 카본 1호 줄 봐보시면 3위칸 보시면 0.5g도 안 돼요. 이게 원줄 무게 때문에 이런 분할봉돌의 무게값도 다 달라지게 돼 있고, 지금 80칸도 0.1g이 채 안 되죠. 아까는 2g 가까이 됐었죠. 5호줄 때는.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왜냐면 분납봉돌 같은 경우는 위에서 이제 원봉돌 같은 경우는 가벼워지는 거에 대한 저항감만 늘리면 되기 때문에 찌맞춤을 무겁게 해놓으면은 그 최대로 가벼워질 수 있는 무게값보다 더 무겁게 찌맞춤 해놓으면 채비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떤 현장에서든 그냥 미끼만 끼고 바로 던지면 정상적인 낚시가 가능하지만은 분납봉돌 같은 경우는 이제 분납봉돌보다 더 무거워지면 위에 있는 본봉돌이 내려앉아 버리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봉돌은 가벼워지는 것만 생각하면 됐지만은 분납봉돌은 무거워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계산식에 이렇게 추가되고 들어가고 수중 무게값이 필요한 분납봉돌의 수중 무게값이 나오고, 그 분납봉돌의 수중 무게 종류가 황동이었을 경우 밖에서 공기 중에 무게가 이 정도 나오니까 실제로 제품을 낚시점에서 살 때는 내가 몇 그램을 살 건지 정해지는 거죠. 이거 보고. 이걸 이게 다 지금 보면 카본 1호줄이지만 싹 틀립니다. 이런 숫자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열람해갖고 보시면 되고, 이거 보시면 이제 내가 카본 2호줄 사용할 건데 사용할 찌부력은 이제 어차피 칸수별로 캐스팅이 잘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이게 채비 안착 각도가 너무 눕지 않게 90도에 가까운 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임의로 이제 찌 무게를 이렇게 배분을 해놨고, 채비가 가벼워져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찌맞춤의 방법 최선 선택을 이렇게 제가 봐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도 분납봉돌 크기를 이렇게 정해갖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상회하는 무게만 쓰면 돼요. 분납봉돌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일론 줄 계산해놓은 표도 한번 봐볼까요? 이게 보면 같은 나일론 5, 여기도 나일론 5죠? 여기도 나일론 5인데 뒤에 다라고 돼 있고 뒤에 라라고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찌맞춤법이 가벼운 것부터 가장 무거운 까지 줄줄이 쫙 있는데, 여기 보면 라부터 여기부터는 채비가 잘 흐르지 않음. 장점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나는 찌맞춤을 가볍게 하더라도
찌맞춤을 무겁게 하든 가볍게 하든 어쩔 수 없이 채비는 웬만하면 잘 흐르지 않는 채비를 쓰고 싶다 하면은 내가 눌러줘야 되는 무게값이 막 가나 라나 다 쪽으로 찌맞춤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라 이상으로 라로 픽스 해가지고 채비가 잘 흐르지 않도록 찌맞춤 해야겠다 하는 방식으로 정했을 때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일로 5 원줄을 썼을 때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채비가 가벼워질 수 있는 최대값이 보면은 80칸도 0.1g 채 안 되죠. 그러다 보면은 아까 그 나방법이나 막 그런 것도 쓸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채비가 물결이 흐르지 않도록 라방법을 채택한다 해가지고 라로 전부 다 해놓고 여기 보면은 라방법이 아까 그 야간 케미 상단에 0점을 맞춘 다음에 케미코지 밑동 이상으로 채비를 위로 수면 위로 내놓고 낚시하는 방식으로 보면 0.228g이라고 계산돼 있죠. 이렇게 채비가 흐르지 않도록 라 방식으로 찌맞춤을 해갖고 낚시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때 보면은 나일론 줄 쓰는 유저 같으면은 20칸부터 80칸에 전부 라 방식으로 찌맞춤을 해가지고 낚시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머리가 안 아프죠? A도 보면은 나일론 원줄이 가볍기 때문에 이 채비 안착 각도도 전부 보면 88도 밑으로 내려간 게 아예 없어요. 89도 89도 이상이 전부, 그러니까 전부 다 90도에 가깝다는 얘기죠. 안착 각도가. 그리고 지금 5호줄인데도 이거 최종 선택할 분납봉돌 공기중 무게값도 80칸도 0.7g 채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납봉돌 낚시를 하고 싶은데 분납봉돌 최대한 작게 쓰고 싶다 하면 원줄도 비중이 낮은 나일론 줄이나 세미 플로팅 계열을 선택해 갖고 해야지 이 분납봉돌 크기도 적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 같은 이제 흐르지 아까 나라고 표시했던 건 흐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찌맞춤 값을 지정한 것이고 이 같은 경우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찌맞춤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해가지고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방법인데 케미코지 상단에 0점 맞춰가지고 케미코지 밑둥 아니 한목 내놓고 하는 낚시였죠. 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 80칸도 최대로 가벼워질 수 있는 무게값이 0.1g이 채 안 되니까 다 방법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도 20칸부터 80칸까지 전부 5를 다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찌맞춤 값, 그 찌맞춤 자체가 가벼워졌으니까 이 아까 0.228이었는데 0.119로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서 한 0.1g 정도가 감소됐죠. 그러다 보면 분납 무게도 여기서 0.1g 정도 줄었어요. 아까 여기 라 방법에 비해서 이걸 라로 찌맞춤 한 거에 비해서 조금 줄었죠. 왜냐면 분납봉돌도 위에서 찌맞춤 무겁게 하면 무겁게 한 만큼 그 저항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분납봉돌 무게도 커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 보시면 4호줄도 라로 픽스하는 경우 해놨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하는 경우도 해보니까 다 방법으로 통일해 갖고 20칸이든 80칸이든 다 해도 되는 상황이 되고 3호줄도 라 방법으로 채비가 물결을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라 방법으로 해놓은 게 있고 3호줄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좀 더 4호나 5호보다는 더 가벼워졌으니까 나와 다를 혼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 하죠. 나가 아까 그 케미코지 밑둥에 0점 맞추고 한목 내놓고 하는 낚시였죠. 2, 4칸까지는 그 방법으로 가능한 중이죠. 이거 보시면 분납봉돌 필요 무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지금 상황이 2호 2.5 2.5도 지금
라채택을 해놓은 표가 있네요. 2호도 라채택 해놓은 표가 있고요. 1.75, 1.55도 있고 이렇게 1호까지 이렇게 쫙 표가 있습니다. 유로트에서 낚시하신 분들은 1호 줄 가지고 원줄 세팅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보통 28칸이나 32칸만 쓰고 32칸 위주로 쓰고 계시겠지만은 어차피 표 만드는 거 20칸부터 80칸까지 장황하게 싹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한 부분 찾아가지고 참조하셔서 낚시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세미 플로팅 타입 나일론 줄 한번 봐볼까요? 세미 플로팅 타입도 여전히 방법에 찌맞춤을 채택해 가지고 채비와 물결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표도 따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5줄이니까 한번 방식이 채택이 안 된 걸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원줄 자체가 수중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30칸까지는 지금 가나 방식 있죠. 그 한목에 맞추고 두목 내놓고 낚시한다든가 케미고 밑둥에 0점 맞춘 다음에 한목 내놓고 낚시한다든가 그런 방식이죠. 그 케미고무 상단에 0점 맞추고 케미고무 밑둥이나 한목 내놓고 낚시하는 방법에 890칸까지 폼주가 싹 들어가 버리네요. 보시면은 필요한 분납봉돌 무게도 조금 더 줄었죠. 여기 보시면 채비 안착 각도도 세미 플로팅 타입 5호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봐보십시오. 89도 후반대죠. 거의 90도에 가깝다고 할 정도로 수직으로 거의 서 있습니다. 4호줄도 라로 픽스된 거 있고 이건 좀 오타 나왔고 있네요. 근데 내용은 그대로 수정해갖고 나온 건데 이건 나중에 봐서 수정을 해놓든가 아니면은 그 첨부 자료에서만 수정을 하든가 해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 플로팅 4호줄로 내려가니까 여기 보면은 38칸까지 그 한목에 맞추고 두목을 내놓고 할 수 있는 낚시가 가능하죠. 여기 보시면 그 한목에 0점 맞추고 두목 내놓고 낚시하는 방법의 채비들 있죠. 그런 걸 만약에 38칸, 40칸까지 쓰려고 한다면은 그런 채비를 쓰려고 한다면은 이 범주에 들어가니까 세미 플로팅 타입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것이 문제 아니라 세미 플로팅 타입으로 하는데 4호줄 쓰면 38칸까지도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노지에서 낚시를 하면 원줄 호수가 낮으면 채비만 맨날 뜯기고 낚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노지에서 원줄을 좀 강하게 쓰고 싶다면 3호나 4호, 5호를 채택해갖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섬세한 채비, 저는 예민한 채비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섬세한 채비를 구사하려고 한다면은 세미 플로팅 타입 원줄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보통은 세미 플로팅 타입의 불량으로 나온 것들을 물에 떠버리니까 웬만하면 그냥 나일론 줄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4호줄 썼을 때 38강까지는 지금 그 찌탑 한목에 0점 맞춘 다음에 두목 내놓고 낚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죠. 3호줄로 내려가 보면 3호줄 라로 픽스되어 있는 거 있고 3호줄 같은 경우는 보시면 590칸까지 그 최대한 가볍게 찌맞춤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낚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더 내려가 볼까요? 2.5 2.5는 거의 60칸까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세미 플로팅 타입으로 2.5 원줄 쓰면은 웬만한 노지에서도 뭐 와셔나 추가 링 같은 거 가감 없이 가나 방식의 찌맞춤으로도 충분히 낚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되죠. 그래서 이 세미 플로팅 타입의 비중이 1.07짜리가 민물 낚시에 도입된 게 원래 세미 플로팅 타입 낚싯줄이 바다에서 찌 흘림 낚시 하려고 만들어진 낚싯줄이거든요. 기존의 나일론 줄보다 더 가볍게 만든 낚싯줄이에요. 바닷물 비중이 1.04 정도 되는데 뭐
장소마다 바닷물 비중이 다 다르겠지만은 이게 세미 플로팅이란 말 자체가 플로팅이 뜬다는 거죠. 세미라는 거는 그 반만 뜬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뜨는 것도 아니고 가라앉는 것도 않는 상황이에요. 바다에서. 그러다 보니 굉장히 가볍게 나온 낚싯줄이기 때문에 민물에서 굉장히 섬세한 채비를 구사할 때 호수는 좀 강한 호수로 쓰고 싶은데 원줄 무게 때문에 채비 구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나일론 원줄을 안 쓰고 세미 플로팅 타입 원줄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냥 카드라로 그냥 세미 플로팅 타입 원줄이 예민하니까 세미 플로팅 타입이 최고야 그런 식으로 그냥 이상한 뚱구름 잡는 얘기만 막 돌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세미 플로팅 타입이라는 낚싯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이런 거 보시면 2호 줄이면 라체텍이 갖고 한 거고 이거 보시면 세미 플로팅 2호 원줄 채비하면은 6호칸까지 7호칸까지도 그 찌탑 한목에 0점 맞추고 두목 내놓고 할 수 있는 낚시가 가능이죠. 그때 보면 찌낚시에서 가장 가벼운 낚시줄이에요. 세미 플로팅 타입 낚시줄 1.75 1.5호 1호까지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십시오. 세미 플로팅 타입 1호 원줄에서 최종 선택한 분납봉돌의 공기중 무게값이 봐보십시오. 0.3g 되죠. 굉장하죠. 그 섬세한 채비를 구사하고 싶고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다면 원줄 무게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원줄 무게가 키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어떤 채비들 보면은 케미코지 밑둥이나 찌탑 한목에 0점 맞춰가지고 하는 낚시법인데도 불구하고 카본 원줄을 써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카본 원줄하고는 전혀 궁합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섬세한 채비는 무조건 나일론 줄 아니면 세미 플로팅 쓰셔야 돼요. 이제 분납봉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까 처음에 강의 초기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3미칸이고 수심이 5m 넘죠. 이렇게 초리실 있는 데까지 찌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낚시하는 상황인데 애초에 찌맞춤 할 때 1m에서 찌맞춤을 한 다음에 지금 낚시를 했는데 지금 카본 5호 같으면은 0.2g 정도 무거워지고 나일론이나 세미플로팅 값도 그렇게 많이 무거워지지 않지만 무거워지는 건 확실하죠. 이런 식으로 무거워지게 되면 원봉돌 채비는 무거워지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분납봉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리면서 분납봉돌이 너무 가벼워 가지고 채비가 무거워지는 값을 못 견디면 위에 있는 범봉돌이 내려앉아 버린다 했죠. 그리고 찌맞춤 값이 분납봉돌보다 더 커버리면 내려앉아 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납봉돌은 지금 카본 상태에서 분납봉돌을 한번 봐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나 부분 지금 찌 위의 원줄 무게가 전부 사라져 버려서 채비가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찌맞춤 방법을 통한 무게값. 아까 그 0.28g이니까 야간 케미 최상단에 0점 맞추고 케미고무 밑둥 이상으로 찌를 수면 위로 내놓고 하는 낚시법이죠. 이 지금 가나다가 분납봉돌 전체의 무게값을 합산한 것을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놨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 부분에 나가 지금 찌맞춤법으로 누르는 무게값이에요. 이 무게값보다 이 분납봉돌이 작아버리면 그 위에 있는 범봉돌이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분납봉돌 무게값에 이 찌맞춤 값으로 위에서 눌러주는 무게값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나가 있죠.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최대 공략 수심으로의 채비가 최대로 무거워질 수 있는 무게값. 이거는 지금 아까 그 찌맞춤 했던 수심대에서 찌를 초리대 실 바로 앞에까지 최대로 올려가지고 낚시하는 경우에 찌맞춤 값이 얼마나 무거워지는가 그 계산한 거거든요. 이건 0.2g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하고 나는 충분히 포함이 돼 있죠. 만약에 이 지금 나보다 무거우니까 봉돌이 아니 분납봉돌이 아니 위에 있는 본봉돌이 내려 앉지 않겠구나 한 것이 아니라 이 최대 공략 수심으로 인해서 이 맞춤값이 무거워지면 그 무게값도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도 들어가야 되고 나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분납봉돌 무게를 가하고 나 무게만 딱 생각해갖고 했을 때는 이게 보면 60 몇 프로죠? 이게 보면 0.228에다가 0.2니까 0.428 정도 되죠. 만약에 내가 0.5g 정도 분납봉돌을 달아놨어요. 근데 이제 최대 수심 5m 이상 되는 데서 낚시를 하다가 붕어가 입질해가지고 분납봉돌을 입에 물고 올렸는데 이 나 무게 때문에 분납봉돌 무게가 전부 유실돼가지고 찌가 제대로 솟지를 않고 꿈틀꿈틀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다의 항목이 뭐냐면은 찌가 채소로 입질을 표현해주기 위한 채소 무게값을 지정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임의로 0.25g을 해놨어요. 0.25g 보면 보통 찌톱이 찌톱 상당히 0.9mm에서 그 찌몸통 상부에 걸리는 데가 막 2.2mm, 1.3mm 정도 직경 가지는데 그런 찌들이 보통 그 찌탑 총 길이에 해당되는 부력값이 한 0.2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0.25g을 주고 산출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게 이렇게 최고 수심대에서 낚시를 해도 이 분할봉돌이 제 역할을 다하고 붕어가 입질을 해도 보통의 온봉돌 낚시처럼 찌가 어느 정도는 찌 표현을 잘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게 보면 채비가 최대로 가벼워져 가지고 채비가 떠오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 찌맞춤 값을 무겁게 해놓은 값 그리고 가는 최대 공략 수심에서 낚시를 해버리면 그만큼 채비가 무거워졌고 늘어나는 무게값하고 이것 나를 빼더라도 순수하게 찌놀림을 위해서 주는 무게값을 이 세 가지를 합쳐야지 내가 원하는 이제 추후 무게가 나오겠죠.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카본 5원줄에 3위칸에 4g 찌부락 해가지고 그 방금 이 챕이죠. 이렇게 찌맞춤을 해놓은 걸 분납봉돌의 무게를 계산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 다를 다 합치니까 0.678g이 나왔죠. 이걸 공기준 무게로 환산시키면 황동칠 때 0.769g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렇게 어려운 계산식은 아닌데요. 이 황동치의 공기중 밀도 찾아보시면 우리는 8.9가 되고 황동은 8.5 왔다 갔다 하거든요. 8.5고 황동추의 수중 밀도는 얼마겠는가. 여기 보면 공기중에서 8.5 했는데 물속으로 잠기면은 물의 부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8.5에서 2를 빼버리면 물속에서 수중 무게로 작용하는 단위 중량은 7.5인 셈이 되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8.5 했으면 만약 공기 중에 어떤 물체가 20이고 19고 막 그러다 보면 물속에 잠기면
단위 중량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그러면 1 빼면 됩니다. 보시면 공기 중 밀도는 이건 검색해 갖고 찾은 숫자고 수중 밀도는 1을 빼버린 거죠. 물 부력만큼. 이 두 개 있고 황동추의 공기 중 무게 대 황동추의 수중 무게 값은 비례식으로 이렇게 공기 중 무게 대 수중 무게는 황동추의 공기 중 밀도 대 황동추의 수중 밀도 이 비례식 이렇게만 세워도 계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하면 이제 지금 숫자는 이제 수중 무게는 계산으로 뽑아놓은 게 있었죠. 아까 0.678 이거는 공기 중 단위 중량 수중 단위 중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는 황동추의 공기 중 무게니까 이렇게 해놓고 비례식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황동추의 공기 중 무게 곱하기 7.5는 0.68 곱하기 8.5 해가지고 요놈을 또 7.5를 이리 옮겨가지고 나누면은 황동추의 공기 중 무게는 0.678 곱하기 8.5 나누기 7.5를 하면은 원래 수중 무게 산출된 값이 0.678인데 황동추의 공기 중 무게는 0.769가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제 내가 필요한 공기 중 무게가 0.769니까 낚시점에서 군납봉돌 황동으로 된 군납봉돌을 구매하게 되면 0.769보다 조금 더 높은 걸 선택해 구매하시면 되겠죠. 그 지금 황동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낚싯바늘도 공기 중에 있을 때 무게를 저울로 재봤을 때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얼마의 무게로 작용하겠는가 계산도 한번 뽑아볼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낚싯줄 무게로 의지해 가지고 낚시하는 채비법들이 많아요. 요즘 유행하는 뭐 얼레채비인가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이 비례식을 이용한 걸 그대로 이용하시면 다른 채비 소품들도 무게 계산이 가능해요. 낚싯줄도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낚시 바늘의 공기 중 무게가 0.05g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저울로 재보니까 이거였다. 낚시 바늘의 공기 중 밀도 단위 중량이 뭐냐 하면은 지금 7.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검색하면은 고강도 탄소강이 한 7.8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냥 순철을 한 7.9 정도 나왔었나? 탄소 강철은 철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탄소의 강한 응집력을 이용해 가지고 강도를 좀 더 늘린 건데 탄소 자체가 가벼우니까 고강도 강철일수록 철보다는 조금 더 가벼워져요. 이런 식으로. 공기 중 단위 중량이 밀도가 7.8인데 낚시 중 수중 밀도는 아까 물 부력 1 뺀다고 그랬죠. 6.8이니까 이렇게 낚시 중 공기 중 낚시 바늘의 공기 중 무게는 무게 대 낚시 바늘 수중 무게 비는 낚시 바늘의 공기 중 밀도 비대 수중 밀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낚시 바늘의 수중 무게도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 공기 중에서 0.05g이었던 낚시 바늘은 물속에 들어가면 0.0436g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부력값으로 작용을 하죠. 이것도 나중에 바늘 무게에 의지해 가지고 낚시를 하는 법까지 연구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뽑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만약에 끼맞춤하고 그 봉돌을 수중에 띄우고 바늘만 바닥에 닿는 채비를 구사해야겠는데 나는 소정이 찌얼림 보고 싶어 하면은 만약에 케미꼬지 밑둥이나 한목에 0점을 맞췄으면 만약에 바늘이 바닥에 딱 닿고 있는 상황에서 입질을 하게 되면은 바늘이 딱 들리는 순간 그 바늘 무게만큼의 무게값이 사라지니까 찌가 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바늘이 공기 중에서 쟀을 때 0.05g 짜리 바늘이었으면 수중에서 0.0436 무게니까 이 0.0436 그랍에 해당되는 찌탑의 길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보고 이 바늘 쓰면은 찌톱이 최대 한 5cm, 6cm 정도는 오를 수 있겠구나. 그걸 계산을 한 상태에서 낚시를 한 거다고 할 수가 있죠. 만약에 5cm, 6cm가 아니라 한 10cm에서 12cm까지는 올리는 걸 보고 싶어 하면 이제 바늘 무게를 올리는 방법을 채택해야겠죠. 바늘이 커지면 또 입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이게 또
바늘 한 개 값이 이거니까 나는 바늘 2개 써가지고 미끼 하나에 바늘 2개 끼워서 쓸 수도 있어요. 꼭 미끼 하나에 바늘 하나만 들어야 된다는 것도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끼 하나에 바늘 3개 끼울 수도 있는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 채비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런 기본적인 계산법은 좀 알고 있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좀 섬세한 낚시를 추구하시려면은 이걸 할 줄 모르면 직접 물속에 뭐 찌맞춤통에다 넣어보고 찌톱이 몇 센치 올라온 걸 그걸 확인하죠. 근데 그걸 할 필요 없이 이 계산만 해보면 어느 정도 가망이 되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아, 내가 한 8cm, 9cm 정도까지 맥시멈 찌올림 보고 싶어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찌톱의 굵기 계산해보고 낚싯바늘의 수중무게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낚시할 때도 그 붕어가 찌올림을 내가 생각에는 찌올림보다 더 많이 올려도 그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찌올림 이후로는 그냥 2단 찌올림으로 더 이상 안 올라가 버리거든요. 중간에. 그런 과정도 계산하고 있어야지 내 채비는 현재 여기가 맥시멈이 하면서 더 이상 바라보자 거기서 때려야 되는 상황이 챔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런 계산을 싹 하는 거죠. 그래서 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찌탑 맨 끝 지름하고 찌몸통 최상부하고 다 있는 찌톱의 최하부 부분에 지름이랑 다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 분납채비 간단하게 할 때 뭐 찌몸통으로 본봉돌로 찌몸통 상단까지 맞춘 다음에 분납봉돌로 찌탑 그 케미고무 밑둥까지 내려가도록 맞춰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케미고무 밑둥부터 찌몸통 상단까지 해당되는 부력값이 몇 g인지까지 계산이 돼요. 그것도 어려운 것도 이제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채비의 부피값이 뭐 부력값이라는 얘기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 상대로 그 찌탑의 부피를 계산해갖고 뽑으면 얼마 정도의 부력값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계산이 가능해요. 나중에 그런 것도 강의에 올려드리겠지만은 아무튼 모든 그 찌 상품들 보면 스펙에 찌톱 굵기 같은 게 상세히 표시되어 있는 게 다 그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세한 채비를 운용한다든가 적은 이를 바늘 무게로 해가지고 최대한 찌놀림을 크게 보고 싶다 하면은 찌톱이 가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찌톱이 가늘면 가늘수록 올릴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길이값이 커지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강도가 높은 카본 탑을 선택하게 돼 있고 보면은 솔리드 타입 유리섬유로 된 찌톱을 쓰면 잘 보인다는 조건 때문에 좀 그런 걸 쓰게 되는데 유리섬유는 강도가 약해가지고 카본 탑보다는 가늘게 만드는 한계값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카본 탑 같은 경우 0.6mm까지 뽑기도 한데요. 심지어는 그 스텐 강선으로 이용하고 찌탑을 만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섬세한 낚시를 지향하다 보면 이런 바늘의 수중 무게도 계산해봐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찌탑 굵기별로 부력값이 얼마씩 되는가 그런 것도 계산해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르면 맨날 수조통에서 달아서 넣어보고 빼서 넣어보고 그리고 아날로그 타입으로 그 수조통만 바라보면서 채비 연구하는 상황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조통에다 웬만하면 뭐 안 넣거든요. 새로 채비 했을 때나 비슷한 봉돌 무게를 맞추려고 현장 나가기 전에 맞추는 거에는 수조통에서는 웬만하면 예민한
예민한 아예 섬세한 채비 같은 거 연구를 아예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수조통 위에 원줄이 걸쳐지면은 그 원줄이 걸쳐져 갖고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못하게 하는 무게값이 그냥 언능하면 0.1g은 그냥 잡아먹어 버리거든요. 찜합춤이 사실상 되지도 않고 괜히 이상한 것만 이상한 현상만 나오거든요. 뭐 만약에 분납 채비였다 싶으면 분납에서 범봉돌에 이르는 그 중간 목줄이라 한가요? 중간 원줄이란가요? 그게 쭉 휘어가지고 활처럼 휘어가지고 뭐 채비 버팀이네 막 그런 말까지 생기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낚시할 때는 안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채비 수조통이니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위에 원줄이 걸쳐져 갖고 범봉돌이 못 올라가게 방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휘어져 갖고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황동 분납추 수중 무게 계산한 거에서 공기중 무게를 호환시키는 이야기 때문에 중간에 푹 세가지고 말이 많아졌는데요. 지금 다음 그림 한번 봐보시면 카본 5원줄 3위칸 아까 그 상황인데 맹탕 찜맞춤 상황 아까 그 최초로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그 상황을 에서 분납봉돌 이 0.769g 짜리를 세팅해가지고 넣었을 때 물 바닥에 안착대가 있는 안착도를 그린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찌 위에 원줄 무게가 전부 사라져서 채비가 떠오른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찌맞춤 방법을 통한 무게값. 야간 케미 상단에 0점 맞추고 케미꽂이 밑둥까지 내놓고 한 0.228g 있죠. 그 무게값은 눌러지겠죠. 이렇게 분납봉돌 전체에서 33.61%가 눌러버리니까 이 분납봉돌이 수직으로 안 서고 이 눌리는 값 때문에 이렇게 기울러 가지고 70.36도로 기울러 가지고 있고 위에 원줄은 아까 계산된 그 86.98도 이렇게 해가지고 꺾여 가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다음에 입질이 왔을 때 이건 수심이 깊어지면서 무거워진 값에 대비한 무게값이기 때문에 가하고 기본적으로 분납봉돌이 기초적인 움직임을 위해서 넣어놓은 0.025g하고 가하고 다의 합산된 무게값으로 찌올림이 기초 에너지가 되어 상승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보통 바닥 낚시 하시는 분들이 붕어가 입질하면 찌를 밀어 올려주네 들어 올려주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분납봉돌이나 이렇게 범봉돌이 떠 있는 채비 같은 경우는 이걸 보시면 붕어가 입질해 가지고 딱 분납봉돌 들면 지금 나는 이미 눌러져 갖고 상쇄돼 버리고 없어진 무게값이고 가하고 다 무게 합산한 무게값이 지금 눌러져 있는 거죠. 붕어가 이렇게 딱 들면 가하고 다의 무게값으로 인해서 추진력이 딱 생겨가지고 위에 찌가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래 4g짜리 찌였으니까 4g짜리 본봉돌 추진력으로 하면 쭉 올라가겠지만 분납봉돌이 지금 두개 합치면 0.45g 정도 되거든요. 추진력이. 그러다 보면 원래 원봉돌로 썼을 때보다는 추진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중후하게. 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봉돌 하다가 분납봉돌을 바꾸니까 붕어들이 입질을 완전히 점잖게 해주더라 그런 말을 하는데 붕어들이 입질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 채비 메커니즘 때문에 원래 4g짜리 원봉돌이 들리면 그 4g 에너지로 찌가 쭉 올라가야 되는데 분납봉돌 이 무게로 모든 움직임이 좌우되니까 채비가 그만큼 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까부는 찌를 갖다가 낚시를 해도 분납을 해가지고 이 무게값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찌가 움직이는 스피드나 느린 정도를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아까 그
맹탕일 때 수심 1m에 이상적인 상황일 때 그림이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맹탕 찌맞춤 상황 1m 수심과 비슷하지만 장애물이 많아서 채비가 최대로 가벼워진 상황이죠. 그때 뭐 떼짱밭을 최대한 넘겨쳐가지고 떼짱밭 끝부분에 찌를 세워놓고 낚시하는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애초에 계산했던 최대로 가벼워질 수 있는 무게값이 0.2g 정도 됐었죠. 거기서 위에서 찌맞춤으로 누르는 무게값이 0.28g이었으니까 0.0277g으로 이 분납봉돌 눌러주겠네요. 그러다 보면은 이 분납주가 거의 최대한 90도에 가깝게 서 있는 상황이 돼버리죠. 입질이 오면은 이 가하고 다하고 합쳐진 부분에다가 나중 일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합산된 수중 무게값의 기초 에너지가 돼서 상승한다. 그러니까 분납봉돌이 뭐 0.5g 짜리 쓸 때나 0.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0.5g, 0.7g, 0.3g 짜리 막 샀을 때 움직임이 달리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낚싯대 3위칸이나 2팔칸 때만 쓰신 분들은 그 1차원적인 생각만 하게 되는데 낚싯대를 다양하게 쓰면 막 20칸부터 60칸까지 쓰면은 똑같은 분납봉돌 무게 막 0.3g에 0.5g 짜리 채비해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면 다 낚시 찌 움직인 거나 채비 안착하는 방식이 싹 조금씩 다 틀려가지고 일률적으로 안 나온 이유가 낚싯대 길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낚싯대 길이 때문에 그런 거, 낚싯대 길이 때문이라고 그러겠지만 그 속내는 온줄 길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줄 무게값 때문에. 온줄 무게값 때문에 아까 표를 보여드렸지만 그 낚싯대 칸수별로 분납봉돌 크기도 전부 다 틀리게 계산되어 있었죠. 이거 다음 것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최고 수심에서 낚시할 때 그 초이실 앞에까지 찌를 올려갖고 낚시한 값인데요. 여기일 때는 보면은 나는 원래 찌맞춤으로 무겁게 해놓은 무게값이고 가는 최대 공략 수심으로 인해서 찌맞춤 값이 무거워진 거기 때문에 이 분납봉돌을 가하고 나를 합산한 무게값이 눌러요. 그 다음 굉장히 분납봉돌이 많이 눌리겠죠. 사실상 이 최소한으로 그 찌가 움직일 수 있게끔 추진력으로 만들어놓은 지정해놓은 이 0.25g 빼고는 다 눌렸어요. 0.25g 빼고는 다 눌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분납봉돌이 최대한 여기 기울라고 누워있겠죠. 이것도 계산해보니까 이 값이 나왔고 이 작도를 해놨는데 이렇게 이제 입질이 왔을 때 다의 무게값만으로 찌올름 기초 에너지가 돼서 상승한다. 왜 만약에 1m에서 수심 1m에서 낚시했을 때하고 수심 5m에서 낚시했을 때하고 찌가 반응하는 느낌이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이 분납주의 상승 에너지가 틀려요. 이거는 그 붕어가 밀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들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붕어가 채비 올리면은 분납봉돌에 가지고 있던 그 무게값으로 인해서 찌나 짜 위에 있는 원줄들까지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에너지 값으로 추진력으로. 그런 움직임 메커니즘 때문에 이 분납봉돌 안에는 가의 항목도 있어야 되고 나의 항목도 있어야 돼요. 근데 유로터에서 맹탕에서만 막 3위칸대 갖고만 낚시하신 분들은 가와 나는 신경 별로 안 쓰죠. 다만 신경 써가지고 낚시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이 분납봉돌도 이 한 덩어리짜리 분납봉돌 아니고 사슬을 쓰기도 하고 뭐 편대 같은 것도 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것만 이 덩어리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도 내포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내포되는 게 없이 그런 이제 이렇게 한 덩어리짜리 분납봉돌 쓴 게 아니라
또 이 분납 형태가 막 사슬이나 그 편대 같은 걸 막 쓰다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세심하게 분석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분석까지 하시는 분은 본 적도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분납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갖고 쓰는 것 전체가 다 분납이고, 저 같은 경우도 핀돌에 12호짜리를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사슬채비처럼 한 다음에 그 핀돌 사이에다가 0.25g짜리 스탠링을 한 개 넣었다, 아예 안 넣었다, 두 개 넣었다, 세 개까지도 넣고 막 가감해가지고 채비를 아예 변환해갖고 쓰거든요. 본봉돌을 띄워서 낚시하기도 하고, 본봉돌을 내려가지고 낚시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무게값을 싹 막 현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래저래 변해내 가면서 채비법을 바꿔가지고 낚시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메커니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이 분납봉돌도 계획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제 나일론 5원줄에 해당되는 분납봉돌의 내용을 봤을 때 보시면 가나 다 비율이 좀 틀려졌죠. 0.25g 원하는 찌놀림을 위해 채택한 분납의 순무게 값, 이 비중이 실무게는 0.25g 똑같은데 이 비중이 전체 분납 무게 중에 상당히 큰 비율로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온줄 무게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나 같은 경우는 찌맞춤 값을 지금 0.119g이니까 케미고무 상단에 0점을 맞춘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돼 있는 것이고, 가는 최대 공략 수준 했을 때 가벼워지는, 아니 무거워지는 무게값이에요. 그만큼 팍 줄었죠. 계산된 수중 무게가 0.404로 뚝 떨어졌어요. 공기중 무게로 호환시키면 0.5g도 안 되죠. 아까 그 카본 5호줄로 썼을 때는 0.7 몇 g이었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다음에 이제 이상적인 그 찌맞춤 상황에 가까운 상황이었을 때는 이거 분납봉돌에 눌리는 값이 이 나 부분이니까 이렇게 눌리면 이 각도가 되고, 이 온줄에서 찌로 이르는 온줄의 각도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런 식으로 되죠. 입질이 왔을 때 가하고 다의 기본적인 추진력하고 가 부분이 합산된 무게값, 수중 무게값이 찌올림 기초 에너지가 되어 상승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이번에는 채비가 최대로 가벼워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보면 떼짱을 최대한 넘겨쳐가지고 떼짱 끝에다가 찌를 세우는 상황이죠. 수심 1m는 똑같고요. 입질이 왔을 때 가하고 다하고 합친 값하고 나중 일부,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가가 합산된 수중 무게값 찌올림의 기초 에너지가 되어 상승한다. 이걸 보면 한번 이렇게 찌맞춤을 했을 때 기본 계획은 이것이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찌올림 패턴도 조금씩 바뀔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이 부분의 기초 에너지 있죠, 0.25g이라고 제가 잡아놓은 이 기초 에너지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기둥줄, 그 분납봉돌에서 본봉돌이 이르는 기둥줄 높이 차이가 가지고도 찌놀림의 양상이 막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그 기둥줄이라 하나요? 기둥줄의 길이가 너무 과하게 길어지면은 허챔질도 굉장히 심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초 에너지 자체가 너무 작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지 아시고 넘어가시고요. 일단은 이거는 최대 공략 수심에 이르렀을 때죠. 그래가지고 가하고 나가 합산된 무게값이 이렇게 눌러주고, 봉돌은 이렇게 기울러가지고 있고, 입질이 오면 원하는 찌놀림을 위해 채택한 분납의 순무게값, 이 0.25g의 무게값으로만 채비가 움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온줄 무게로 만들어지는 가와 나값이잖아요.
이 원줄 무게가 가벼워지니까 불필요한 무게에 해당되는 무게가 많이 줄어가지고 현장에 장애물이 많건 수심이 완전 깊은 곳에서 낚시하건 찌놀림 패턴이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아까 카본줄 같은 경우는 찌놀림 패턴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가하고 나에 해당되는 비중이 컸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미 나일론이네. 지금 제가 이거 오타를 낸 것 같은데요. 이거 세미 플로팅인데 그냥 나일론이라고 해놨네요. 이건 나중에 제가 오타를 수정해가지고 자료 올릴 때는 세미 플로팅으로 바꿔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이 같은 경우는 0.25g, 이 부분이 0.25g 추진력 원하는 찌놀림을 위해 채택한 분납의 순무게값 0.25g이 이 분납봉돌 무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87.26%. 굉장하죠. 그리고 가하고 낙값이 원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하고 낙값에 해당되는 무게값이 굉장히 줄어들어 가지고 계산된 수중 무게도 0.278인데 공기중 무게를 호환시키면 항동치일 때 0.325g, 0.4g도 안 되죠. 많이 줄었죠. 이 원줄 무게값 차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분할 봉돌이 눌리는 값이 6.63% 눌리면 이것도 지금 분납 봉돌도 거의 서 있다시피 이렇게 서 있죠. 입질이 왔을 때 가하고 나하고 합산된 수중 무게 값으로 기초 에너지가 되어 채비가 상승한다 이렇게 표시가 있고, 다 나일론 줄이라 해놨네. 이거는 떼짱 같은 거 최대로 넘겨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입질 왔을 때 가하고 다하고 합산된 거에 나중 일부 합산된 것으로 기초 에너지가 되어 상승한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가장 채비가 가벼운 상황이니까 입질이 왔을 때 찌가 제일 신속하게 오르는 상황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는 최고로 깊은 수심에서 낚시할 때죠. 최대 공략 수심. 근데 원줄 무게가 기초 원줄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뭐 변화되는 게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줄 무게가 가벼운 채비를 쓰면 쓸수록 이 분납 채비 같은 경우도 뭐 포인트 양상이 뭐 수초가 엄청 찌들은 현장이든 급심지대 가지고 찌를 쫙 초리대 앞에까지 올린다고 하든 입질 왔을 때 찌놀림 하는 양상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 추진력으로 정해놓은 이 무게값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이 가나 나가 있든 없든 큰 차이를 보여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원줄은 무게가 없는 것이 좋긴 좋은데 수면 위로 떠올라 볼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합의점을 그냥 나일론 줄, 보통 모노줄이라 하죠. 나일론 줄을 쓰는 경우가 많죠. 나일론 줄이 제일 싸고요, 가격도. 지금 그림을 한 덩어리짜리 이런 보조 봉돌, 분할 봉돌, 뭐 수입벨이라 하는데 수입벨 상품 이름이니까 안 쓰고요. 분할 봉돌, 한 덩어리짜리 분할 봉돌을 예시로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중에 이 분할의 방법이 사슬이 될 수도 있고 핀돌에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줄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편대로 T자형 스테인레스 강선을 이용해 편대 방식으로 쓸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분납의 일환이에요. 이렇게 보면 무게값을 찢어 놓은 거죠. 본봉돌 위에서. 그리고 본봉돌 밑에 위치하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시간을 내서 별도로 강좌를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겠지만은 그런 형식의 것들을 사용할 때는 또 어떤 형식으로 안착이 되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것도 조금 연구해 보셔야 돼요. 특히
편대채비란가요? 편대채비도 예전에 그냥 강손으로 T자로 아예 만들어갖고 쓰던데 요즘 뭐 중간에 사슬도 넣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아마도 쓰다 보니까 이상한 움직임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냥 뭐 제일 밑에 시소잖아요. 한쪽이 들리면 저 위에 중심 축점이 됐던 본복들하고 연결된 부분이 아래에서 한쪽이 들리면 거꾸로 회전이 돼 버리니까 아예 거꾸로 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그걸 차치한다 해도 그 편대 중심 축은 그 시소 축의 가운데 있으니까 붕어가 올린 거에 2분의 1밖에 안 올라가는 수도 있고 막 그러죠. 그런 것은 이제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나중에 그것도 시간 되면은 강좌를 별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납봉돌은 여기까지만 세세한, 지금 그때 보면은 이렇게 분납봉돌 안착 형태 어떻게 바뀌는지 각도까지 계산해갖고 이렇게 그림 그려준 사람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까 그 찌올림 기초에너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찌가 4g짜리 나노찌고 그 0.025g짜리 기초에너지가 이렇게 정말 느릿하게 조금밖에 안 올라가죠. 이번 거는 0.05g. 이 찌를 붕어가 들어올린 게 아니라 분납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초에너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찌올림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패턴도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점점 조금씩 더 기초에너지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 0.1g 정도 됐나? 0.75g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제 0.1g짜리 기초에너지. 그 다음 0.125g. 이 몸통 근처까지 올라가게 되죠. 스피드도 상당히 빨라졌죠. (0.15g) 0.175g. 이렇게 언눈 보면 붕어가 올리는 건지 찌가 그냥 자동으로 그냥 빈바늘로 그냥 솟아오르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막 그러죠. 이게 기초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0.25g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죠. 드디어 준비해 놓은 기본 과정은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복습하고 넘어가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그냥 계산되어 있던 표를 한번 더 봐보는 시간이 한번 해볼게요. 낚싯대 칸수별로 원줄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찌 위에 걸쳐져 갖고 찌에 부담을 주는 무게값들이 이게 싹 틀려집니다. 낚싯대가 길면 길수록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 채비가 그 원줄기가 길은 만큼 채비가 가벼워졌으면 최대값도 낚싯대가 길수록 이렇게 커지고요. 채비가 무거워질 수 있는 최대값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비가 가벼워져서 떠오르지 않도록 하는 찌맞춤 방법도 낚싯대 길이별로 다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달라. 2.5인데 지금 여기가 짧은 데는 가나 방식이 되고 좀 긴 데는 다 방식으로 되네요. 이런 식으로 되고, 분납봉돌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다 달라지거든요. 이런 경우 이제 제가 올려놓은 거 이 관계자를 보시고 합의점을 찾아가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원하는 찌놀림을 위해서 채택한 분납의 순무게 값도 제가 0.25g을 잡아놨지만 이거 0.1g도 잡아도 돼요. 이건 잡아도 되긴 되지만 이 무게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또 이상한 느릿한 움직임이 좀 생각지도 않았던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운용하신 분들이 조정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저기 최종 분납봉돌 무게값이
너무 무겁다, 이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가볍게 쓰고 싶다 하면 뺄 수 있는 데가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 원한 찐올림에 채택한 분납의 순무게값 0.05g만 빼버릴까 0.1g만 빼버릴까 해갖고 여기서 최종 선택한 분납봉돌의 수중 무게값에서 0.1g 빼고 이 산출법대로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분납봉돌 크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표를 쫙 준비해 놓고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주입식으로 지금 사전처럼 제가 만들어 놨잖아요.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 표 보고 찾아가지고, 내가 막 지금 나일론 2.5 운용 중인데 내가 쓰고 있는 40칸 챕이 어떻게 할까 딱 보고 2.5에 뭐 40칸 이 찌는 4g짜리 쓰면 되네, 이렇게 한 다음에 챕이 치맞춤은 다 방식으로 하면 되네. 그렇게 하고 분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납은 0.44g이니까 0.5g짜리 사갖고 분납 챕을 하면 되겠네. 그렇게 보고 활용하시면 돼요. 이 분납봉돌 같은 경우는 좀 은근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제 낚시를 많이 해보고 낚시에 대해서 고찰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객관화 시키다 보면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것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제가 낚시하고 커뮤니티에 활동하면서 유저분들께서 저한테 질문해왔던 것들 중에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 해드렸던 내용들 위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저희가 낚시하면서 정말 궁금하고 답을 못 찾고 헤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모그님 아십니까 하면서 물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답을 내드릴 수 있는 거면 강의로 만들어갖고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혹시 모르고 정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을 다시든가 아니면 제가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에 오셔가지고 직접 질문글을 올리셔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해답이 많은 상황이라 제가 거의 백과사전이 가까울 정도로 표를 싹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거든요. 낚시하실 때 참고하셔서 낚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얼른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번보다 더 긴 것 같은데, 이 긴 강의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안출하시고 즐거운 낚시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